자, 이거 13-1번 한번 풀어줬을 텐데, 미친 것 같아요. 원가가 X1이라고 했을 때, 저번에 13-4번을 풀어줬죠? 4번 보고 풀고 있었네. 자, 30% 이익을 정했을 때, 이제 팔았을 때, 그럼 X1의 30%가 증가한 금액이 정가니까, 자, 100분의 30X가 정가가 되는 거는 괜찮나요? 여기서 괜찮네. 여기까지. 여기서 이제 가격이 다운되는 거죠. 이제 비율로 다운되는 게 아니라 금액 자체가 낮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판매가를 정한다고 합니다.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100분의 30x에서 130x죠. 여기 130 빼졌네요. 자, 130x에서 이제 1200원이 깎였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팔아서 돈을 벌었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할인해서 돈을 벌었어도 즉 이렇게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벌었는데 그 중에 쓴 돈이 X1이니까 X를 뺍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원가인 X의 20% 이상입니다. 나는 부등식이 세워지는 거죠. 자, 이걸 풀어서 X가 몇 이상인지 구하시면 돼요. 자, 식 세우는 과정에서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얘기. 괜찮나요? 그러면 13-3번 바로 해볼게요. 그럼 13-3번은 12자리와 1의 자리 숫자의 합이 12이다. 자,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의 합이 12이다. 라고 돼 있고요. 그럼 이제 10의 자리 숫자를 x, 1의 자리를 y. 이렇게 두시면 x 더하기 y가 10이라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방정식을 먼저 세우셔도 되겠고 아니면은 이렇게 해도 되겠죠. y자리 대신에 12-x라고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처음수, 바꾼수를 이제 식으로 나타내시면 되는데, 그럼 처음수는 바꾼수보다 크대요. 자, 이 말을 식으로 나타내셔야겠죠? 그럼 처음수 10의 자리가 x니까 10x, 그리고 1의 자리가 12-x라는 숫자니까 이렇게 한 게 이제 처음수고요. 그럼 바꾼수는 이놈이 새로운 10의 자리가 되는 거니까 크기가 12-x에 10 곱한 거고, 자, 1의 자리 숫자가 x가 된 거니까 그냥 x를 더한 게 되겠죠. 그럼 첫 번째 식 이렇게 나옵니다. 처음수와 바꾼수를 이용한 식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러면은 이제 이 바꾼수의, 자, 바꾼수의 2배보다는 처음수가 작다라고 돼 있으니까, 자, 처음수, 바꾼수의 2배보다 작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식의 구조는 이런 겁니다. 굳이 한글까지는 뭐 이렇게 꼭 안 쓰더라도 이렇게 식의 구조를 떠올리시고 자 하나 더 작성하는 거죠. 자 처음수 똑같은 거 반복해서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기에 2배를 하는 거죠. 여기 골고루 2배 하시면 돼요. 20, 12 마x 플러스 2x.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연립부등이 생겨지니까 계산하시면 되겠죠. 계산 안 해도 되죠. 자, 155쪽에서 14-4번 그러면 M이 중점 그리고 삼각형 APM의 넓이가 75 이상 81 이하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A, B, C, D 이렇게 맞춰 놔주시면요 이쪽이 12 이쪽이 16 자 그러면은 이제 자 이렇게 삼각형이 그려져 있고 pH는 그때그때 달라진다. 이제 그리고 여기는 M이라는 점은 DC의 중점이고 pH가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니까 BP의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내는 게 문제에서의 요구하는 거죠. B에서 떨어진 곳이 자 B에서부터 얼마 떨어져 있는 곳에 P가 있을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니까 자 BP의 길이를 X로 정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 16 마이크스가 되는 거죠. 뭐 나머지 변의 길이는 6, 6 이렇게 이제 미지수를 정하시고요. 자 여기 넓이에 대한 식을 직사각형에서 직각삼각형 세 군데 빼는 걸로 잡아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식을 세우는 거죠. 자 여기 6x죠 넓이 6x 여기 둘이 곱한 거는 3 곱하기 16 마이너스 x 하면 되는 거죠. 2분의 1까지 곱하는 거 그렇게 생각 쓰시면 되니까 여기는 6 곱하기 16에 2분의 1 하면은 48 되겠어요. 자, 이렇게 계산되는 이 삼각형 APM의 넓이가
75 이상, 81 이하, 이렇게 해서 이제 부등식 풀이를 하면 되는데, 더 계산할까요? 건아 학생 더 계산해요? 더 계산 안 해도 돼요? 그래요? 그럼 15-3번? 자, 지금 같은 위치에서 출발해서 우리가 이제, 직선 도로를 반대 방향으로 출발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 사항이 이래요. 15-4번은 문제 사항이 뭐 이런 거예요. 아, 3번이구나. 자, 여기서 출발해서 A 자동차는 이쪽, 자, B 자동차는 이쪽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움직이면 우리가 두 자동차 사이의 거리는 두 자동차가 출발한 위치에서부터 움직인 거리의 합이죠. 그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가 거리 합이라고. 그러면 거수 없이 확인해 봅시다. 자, 이제 거수 없이 확인해 보시면 속력 120, 140. 자, 여기가 A, 여기가 B 거. 자, 시속 킬로미터죠. 이제 잘 확인하시고. 자, 그러면 움직이는 시간이 같지가 않아요. 왜냐면 A가 20분 먼저 출발했거든요. 그럼 A가 20분 더 오래 움직였죠?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는 건 B가 움직인 시간, 여기로 구하는 거니까 A가 20분 더 움직였네요. 그럼 반드시 60분에 20 하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속력이 따니까 자, 시속 킬로미터거든요. 자, 항상 속력 단위에 맞춰서 풀어야 되는데 이 속력 단위를 건드려서 시험 풀이가 조금 안 좋은 경우들도 좀 있더라고요. 자, 아무튼 속력 단위를 건드는 게 아닙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럼 그럼 거리는 이제 얘네들의 곱으로 정해지겠죠, 뭐. 자, 그럼 140x, 자, 120 곱하기 요놈, 요 60분의 20은 3분의 1로 줄여서 쓸게요. 그러면 이제 거리의 합이 560 이상,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지금 AB 사이의 거리가 560 이상이랬으니까 그걸 거리 합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좀 15세 한 번에 이렇게 식 세워주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 있는 거리에서 식이 나와요. 그러면 또 16번 있는데 157쪽에서 물어볼까? 그러면 16-4번 내서는요. 자, 5%의 소금물 200g에 자, 요 딱으로 이제 농도가 이제 들어있는 그러니까 소금이 녹아있는 소금물이 있는 거죠. 여기에 12%짜리 소금물을 더 섞어주니까 이렇게 플러스 자 12%짜리 소금물을 섞어줍니다. 근데 여기에 시간 개념이 들어와요. 1초당 2g씩 섞어줍니다. 그럼 우리가 구하는 시간은 x로 잡으면요. x초 이렇게 잡으면 2x만큼의 무게가 추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소금이 자, 8% 이상 10% 이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 이하 자, 10% 이하 이렇게 되는 건데 자, 농도끼리 비교되려면 당연히 소금물의 무게는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농도끼리 비교했을 때 소금의 양을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맞춰 놓으시면 되겠죠? 자, 소금물을 위해 저렇게 이제 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봅니다. 자, 그럼 이렇게 10% 이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여기 소금식을 세우는 거죠. 100g 안에 5%의 소금이 녹아 있습니다. 자, 200g에는 12%의 소금이 녹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0 플러스 2x에는 10%의 소금이 녹아 있습니다. 이렇게요. 식 하나 세워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자, 이게 8% 이상이기도 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그리진 않았지만 자, 이런 모양의 비커 그림을 그리고 여기다가 8% 이상이다라는 모양이 있었겠죠? 자, 그러니까 똑같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요놈이 자, 200 플러스 2x에 8%만큼 녹아있는 소금물보다는 더 소금의 양이 많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놓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를 이제 연립부등식으로 풀어내시면 됩니다. 계산 더 안 해드려도 되겠죠? 시간 개념이 들어오니까 이제 더 섞어지는 소금물의 양을 이제 2xg이라고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또 거기 157쪽에서 물어볼까? 네, 차례대로 다 해볼게요. 1번, 3번, 4번. 자, 그러면 이거는 전형적으로 이제 부등식에서 어떤 걸 물어보는 문제냐면요. 자, 추가 요금에 대한 문제예요. 추가 요금. 자, 추가로 이만큼을 더 내면은 어떻게 될까요? 뭐 이런 식에 대한 문제인 건데, 자, 원진이의 휴대폰 기본 요금은 12,000원, 통화 시간 10초당 30원의 통화 요금이 부과됩니다. 뭐 이렇게 뭐 문제에서 주저주저 떠들고 앉아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휴대폰 기본 요금이 12,000원, 통화 시간 10초당 30원, 통화 요금이 부과됩니다. 한 달 동안 이제 통화 요금이 21,000원 이상, 24,000원 이하가 되게끔 해야 됩니다. 라고 했으니까 기본료, 자, 기본료 더하기 이제 추가 요금 하면 이제 총 통화 금액 요금이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기본 요금 12,000원. 자, 그러면은 통화 시간 10초당 3원, 10원이니까 1초당 3원이죠?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요금은 10초 단위로 부과된다라고 했으니까 반드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자, 봐보세요. 내가 이제 1초당 3원이니까 통화 시간의 이제 범위를 이제 물어보는 거기는 한데 10초 단위로 부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자, 5초 통화했어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제 15초 통화했다고 쳐봐. 그러면 딱 통화 요금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15초 통화했다고 해서 1초당 3원이니까 15 곱하기 3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 L가 지금 10초와 20초 사이에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10초에 대한 통화 요금만 부과가 돼서 30원이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제 35초 통화했다. 그러면 얘가 현재 30과 40 사이에 있으니까 30초면은 10초 단위로 3번 부과가 됐겠죠, 요금이. 그쵸? 자, 그러니까 여기서 3번 부과가 됐으니까, 그러면 3번 부과가 됐으면 30원씩 3번이면 90원이잖아요. 30 곱하기 3에서. 맞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x를 뭐로 둬야 되냐면 시간으로 두시는 것보다는 자, 우리 여기서 30원이 부과된 횟수 이걸로 이제 미지수를 잡으시는 게 조금 30원이 이제 추가가 된 횟수야. 그거를 이제 미지수로 잡으시는 게 좀 더 이제 부등식을 세울 때 좀 편해요. 자, 그러면 이제 30원이 추가된 횟수가 x회라고 했수다. 자, 여기서 이제 미지수는 30원씩 추가된 횟수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21,000원 이상, 24,000원 이하가 되게끔 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12,000원 양변에서 빼겠죠. 양쪽의 식에서 빼고 30으로 나누겠죠. 그럼 9,000을 30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300이 되고요. 자, 여기는 여기대로 12,000을 30으로 나누니까 400이 되는 거 맞나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괜찮으면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그럼 뭘 생각해야 되냐? 자, 30원이 추가된 횟수가 300번 이상, 400번 이하, 최소 300번은 30원씩 추가가 됐다는 얘기지. 자, 그렇다는 얘기는 봐봐봐. 자, 이 식으로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럼 90원이 지금 30 곱하기 3이기 때문에 10초씩 3번, 10초씩 4번 이렇게 흐른 시간보다 사이에 35초가 있다라고 예상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 이렇게 좀 관련 지었고 여기는 여기 동그라미 자리의 온수보다 하나 더 커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x가 최소 제일 적을 때가 300이니까 그럼 여기 있는 이 시간이 30초씩 부과된 이 빨간 동그라미의 횟수가 30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시간의 범위가 어떻게 잡히냐면 10 곱하기 300 한 것보다는 크거나 같은 거예요. 실제로는. 여기까지 말 어려울까요? 자, 그래서 이제 x가 300일 때 우리 구하는 시간의 이제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그냥 시간이라고 한글로 쓸게요. 시간의 범위는 자, 10 곱하기 자, 30원이 300번 부과됐으니까 실제로 300번이 이제 추가가 됐다는 얘기는 10초씩 300번이 흘렀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 이것보다는 커지거나 이제 같아질 수도 있고요. 반드시 자, 301번 한 것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그럼 x가 제일 클 때도 좀 생각을 합니다. x가 제일 클 때는 400이고요. 자, 400이 되게 되면은
자, 400이 되게 되면은, 여기 등호가 이쪽에 붙어야 되겠구나. 정확하게 10초 지나야지, 10초보다 커져야지 추가 요금이 나오는 거니까, 여기에 등호가 이쪽으로 가야겠네요. 자, 어쨌든, 자, x가 400이면 400번 부과됐어요. 그러면은, 시간의 범위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 자, 이렇게요. 자,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10초당 400번 부과됐으니까, 뭐, 이렇게 조금 돼야 될 것 같네요. 음, 뭔가 이상한데? 여기가 조금 내가 잘못했구나. 여기. 추가 요금이 5초만 추가로 지나도 추가 요금이 생기는 건데, 여기 조금만 엎을게요. 여기. 90원이면은 실제로 여기가, 그쵸, 그쵸. 여기서 추가 요금이 만약에 추가로 5초만 더 사용해도 추가 요금이 나오는 거니까 여기가 120원이야 돼요. 그쵸. 여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10초당 4번, 10초당 3번이니까 여기랑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 거니까 여기 수를 하나씩 줄입시다. 하나씩 줄이시면 돼요. 조금 약간 다르게 써버렸네요. 자, 이렇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시간은 그러면 아무리 작아도 그러면 요것보다는 쓴 사용 시간이 요것보다는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쵸? 여기서 x가 300인 것과 400인 것만 썼지만 x가 301일 수도 있고 302일 수도 있고 303일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300과 400 사이에 있는 수면은 어차피 시간의 범위는 여기서 제일 작을 때고 여기가 제일 클 때인데 x가 301이든 302든 303이든 300과 400이 사이에 있는 수이기만 하면 시간의 범위는 여기 요놈하고 여기 100, 여기 10 곱하기 400보다는 작을 거 아니에요. 시간 범위는. x가 300에서 400 사이에 있던 어떤 수라고 해도 시간의 범위가 여기 제일 작을 때와 제일 클 때 사이에 있을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시간의 범위는 2990초 초가. 자, 여기가 제일 시간이 길어질 때니까 4000초 이하. 이렇게 대답을 해서 18-1번을 풀어놓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이상한 거. 자, 그러면 18-2번이 무슨 문제냐면요. 자, 여학생 15명 전체 미술 학생 수에 29를 더한 거에 4분의 1보다는 제약다. 자, 그러면 전체 학생 수를 x로 두고요. 자, 문장에 맞게 식을 세웁니다. 여학생 수는 15명, 이 15명은 x에 29를 더한 거에 4분의 1을 한 것보다는 작다. 이렇게 가로하고 4분의 1 곱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남학생 수에서 여학생 수를 뺀 것은, 자, 그러면 남학생 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전체 x명 중에 15명이 여학생 수 아니에요. 그럼 x에서 15 빼면 남자 수죠? 그럼 여기는 이 남학생 수에서 또 x를 빼요. 여학생 수가 15명이네. 15을 또 추가로 빼서 얘네들이 뭐보다 작냐라고 했냐면 미술부 학생 수의 11분의 1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자, 좀 약간 줄이 안 맞는데 자, x의 11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얘네들이 연립해서 풀면 됩니다. 좀 모양이 그러네. 줄 맞춰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등식 풀시면 되겠고요. 자, 18-3번 바로 해볼게요. 자, 그러면 10만 원을 나눠서 예금하기. 자, A은행은 연이율 5%, B는 연이율 6% 이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자, 10만 원은 연이율 5%, 연이율 6%의 이자를 나눠준다 한다라고 했으니 그럼 1년 후에 총 이자가 5,300 이상, 5,800 이하가 되게끔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1년 후에 총 이자가 이제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율이라는 게 5%면 10만 원에 5%만큼은 이율로 준다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면.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계산하면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1년 동안
이제 그 예금하는 금액이 되는 거예요. 10만 원을. 1년 동안 예금했을 때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구하는 건 아니고요. 자, 여기서 A은행과 B은행에 돈을 나눠서 넣는데, 자, 지금 A은행에 돈을 넣으면은, 자, 돈을 만약에 내가 X만큼 넣었어. 그러면 이 X의 5%만큼이 이자가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럼 B은행은 돈을 얼마나 넣냐? 자, 처음에 돈 넣은 게 여기는 X하고 여기 B은행에 넣은 돈의 합이 10만 원이니까 10-X라고 할게요. 자, 돈은 만원 단위로 계산할게요. 자, 여기에 6%의 자, 이율을 곱하시면은 1년 후에 A은행에서 나오는 돈, B은행에서 나오는 돈, 얘네들을 합친 게 총 이자. 자, 그리고 이게 금액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5,800 이하, 5,300 이상 이렇게 돼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럼 우리가 만원 단위로 생각한다면 5,800원은 0.58이고요. 5,300원은 0.53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식을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왜 0.58, 0.53 쓰는지 궁금하면 얘기하세요. 우리 왜 여러분들 그런 거 알지 모르겠는데 조금 약간 고급진 레스토랑 이런 데 가면 메뉴판에 뭐 참치 파스타 이렇게 해놓고 땅땅땅땅 4.2, 42,000원 이렇게 금액 표시할 때가 있거든요. 자, 시험을 2번이나 봤네요. 우리 뭐 제시 보는 거랑 똑같겠죠? 그래서 15명의 점수가 이제 첫 번째 시험에 비해서 평균 7점 상승. 자, 하여튼 평균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은 제일 좋은 게 우리가 자, 다 총점을 이용한 식으로 먼저 만들어야 돼요. 점수 오른 애들, 내린 애들, 그 다음에 또 변화 없는 애들. 자, 이런 애들이 각각 몇 명씩 있는지부터 체크. 학생 수. 자, 학생 수가 그러면 평균에 변화가 나오면은 걔네들이 곱해져서 이제 총점이 되는 거거든요. 평균의 변화. 자, 그럼 이제 학생 수부터요. 자, 전체 50명이니까 오른 애 15명, 내린 애 6명, 전체 50명이니까 나머지 50에서 얘네들을 제외해주면 29명이 변화가 없네요. 자, 그럼 변화가 없는 애들은 말 그대로 변화가 0점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평균이 7점 올랐어요. 플러스 7, 마이너스 5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은 자, 15명은 평균 7점이 올랐고 6명은 평균 5점이 내렸으니까 총점의 변화를 알 수 있어요. 총점의 변화. 자, 한 사람당 7점씩 오른 꼴이니까 총점의 변화는 자, 이렇게 있었을 거라고 예상 가능합니다. 자, 15 곱하기 7만큼의 총점이 늘어났을 거고요. 내려간 놈들은 5점씩 6명이 5점씩 골고루 내려간 거니까 자, 이렇게 30점만큼 내려갔을 거예요. 나머지는 변함이 없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시험에 평균 점수의 범위를 구해보세요 라고 시켰는데 자, 그러면 첫 번째 처음 평균을 x라고 놓으면 자, 이거는 50명이 평균이니까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총점이 나오죠. 총점이 50x야. 자, 그러면 50x에다가 지금 총점이 이만큼 늘어나고 이만큼 줄어든 거 아니에요. 자, 105만큼 늘어나고 30만큼 줄어들었어요. 그쵸? 이걸로 이제 두 번째 시험에 총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50으로 안 하는 게 문제에서 말하는 평균의 범위가 이제 되는 겁니다. 자, 이거 50을 나눠주시면 이게 평균의 범위 86.2야, 72.24 이렇게요. 자, 그럼 여기서 이만큼은 이제 부등식으로 잡아서 양변에 50 곱하고 이제 적당히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평균 문제는 총점을 이용한 식으로 나타내 보기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거는 세식에 대한 크기 비교를 나타내는 부등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쪼개서 해를 구해가지고 공통범위를 알아내셔야 돼요. 이렇게 쪼개시는 게 먼저예요. 자, 그러면 그래프를 봅시다.
자, 그럼 gx와 fx는, 자, fx가 지금 이렇게 위로 볼록한 그래프고요. 이제 gx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져 있죠. 자, 그러면 얘네 둘이 비교하는 거니까 교점을 보는 겁니다. 자, 교점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교점의 x좌표가 여기는 b, 이쪽은 2가 되는 게 이제 그림에 나타내져 있는데, 자, 지금 gx와 fx 비교했을 때 fx가 큰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2차 부등식을 풀 때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 자, 식과 식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래프에서 y좌표와 y좌표를 비교한다 생각해주세요. 그러니까 양변을 y로 하는 그래프의 세상이라고 생각했을 때, 자, 왼쪽의 y좌표가 오른쪽의 y좌표보다 더 작습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자, gx의 y좌표가 fx의 y좌표보다 더 작습니다. 이런 거니까, 자, 지금 gx가 fx보다 더 아랫부분에 그려지는 것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는 b하고 e 사이에 이 노란색 부분이 가둬져 있지 않나요? 자, 여기까지 어려운 말. gx는 fx보다 작습니다. 라는 거를, 자, y좌표가 더 아래에 있는 부분을 생각하고, 자, 이 아랫부분에 대한 x좌표의 범위를 이제 해로 책색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 부등식의 해는 b 이상, e 이하. 여기까지 괜찮아, 거나요? 자, 그러면 이제 fx가 0보다 작대요. 그럼 이제 여기서 y축도, x축도 좀 보셔야 되죠? 자, 그러면 fx 그래프가 x축이랑 만나는 데가 어디인지 좀 보니까 A하고, A가 아니라 C구나. C하고 F예요. 아, 겁나 그림 헷갈린다. 자, 지금 fx의 그래프가 이제 여기 x축이랑 만나는 점이 C하고 이제 F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여기서 똑같아요. 자, y는 fx라고 되어 있는 이 그래프가 y좌표가 0보다 작은데, 그럼 y좌표가 0보다 작은 데는 여기 아닌가? y좌표가 0보다 작은 부분은 저기죠. 그러면은 C보다는 이 빨간 부분의 X좌표의 범위는 C보다는 작고 F보다는 큰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X가 C보다는 작고요. F보다는 큽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이거를 수직선에 나타내기. 내가 B, C, E, F는 자, 문자기 때문에 자, 여기서 B는 C보다는 왼쪽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E하고 F 비교해보면 E, F 순으로 이제 수직선의 표시가 되겠고, 그럼 B와 E 사이, 자, 이 부분과 그 다음에 여기 C보다는 작고 F보다는 큰 거, 자, 이렇게 되는 범위니까 얘네 둘을 모두 다 만족할 수 있는 데는 여기밖에 없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해의 범위가 저렇게 잡히는 거야. 이제 연립부등식의 공통범위로 이제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연립부등식을 풀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4번 물어봤나요? 3번이요? 그럼 20-3번 내서는 자, 지금 두 함수의 그래프가 오른쪽과 같을 때, 자, 부등식 fx 곱하기 gx는 0보다 큽니다. 자, 그러면은 얘네들을 이렇게 이제 해석을 좀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fx가 gx랑 곱해서 0보다 크다라는 의미는요, 이제 어떤 두 수의 곱이 0보다 커요. 이런 얘기는 두 수의 부호가 서로 같은 부호라는 의미겠죠? 자, 그러니까 곱이 0보다 크다는 우리가 어떻게 푸셔야 되냐면 이거 반대로 하실 수도 있어야 돼요. 나중에는 fx가 0보다 크고 gx가 0보다 큰 거예요. 그리고 자, 여기는 fx가 0보다 작고 gx도 0보다 작아요 라고 해도 되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에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그래프의 범위를, 자, y좌표가 0보다 큰 범위, y좌표 0보다 큰 범위를 이제 수직선에 새로 나타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수직선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이제 fx 그래프 좀 봅시다. 자, fx, gx를 따로 그려놓고 푸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자, fx는
x축하고 어디서 만나냐면 a하고 원점에서 만나요. a하고 0이죠. 자, 그러면 이제 gx의 그래프는 b하고 d에서 위로 블록하면서 이제 만나는 거죠. 자,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해서 그려놓고 푸시는 게 이제 그래프가 둘이 동시에 그려져 있으니까 이 곱해서 0 되는 거를 이제 찾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분리해서 이렇게 그려서 보시고 이렇게 이제 분리해서 그래프의 모양을 만들었으면 이 식에 맞게 해당 범위를 수직선에 나타낼게요. 자, 0보다 큰데 0보다 큰 데면 여기 아닌가요? a하고 0 바깥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fx는 0보다 작으면서 a보다는 큰 거고요. 그럼 gx는 0보다 큽니다. 여기겠네요. 자, 그럼 b하고 d 사이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이것만 표시하시면 돼요. 아, 여기가 a겠구나. a하고 0 중에 a가 왼쪽이니까 여기 사이 이쪽이 b고요. 이쪽이 d가 되는 거잖아요. 거기 x축 보면은 a, b, 0, d 순으로 이제 점들이 찍혀 있으니까 자 여기서 B와 D 사이에요 라고 하면은 딱 이 사이니까 여기가 공통 범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둘 다 양수가 되는 부분은 여기 0과 D 사이. 자, 첫 번째 구했고요. 자, 여기 해당하는 해도 구합니다. 자, 그럼 fx가 0보다 작고 그럼 이번에는 이쪽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gx가 0보다 작고 이쪽 자, 이걸 또 수직선 한번 더 그려서 표시. 자, 이게 제일 확실해요. 자, 그러면 이제 A하고 0 사이에요. 자, 그런데 B보다는 작아요. D보다는 커요. 라는 게 GX는 0보다 작다는 식의 올바른 해의 범위가 되는 거죠. 겹치는데 여기 자, 그러니까 A하고 B 사이에 X가 있더라도 우리가 둘의 곱이 양수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모으셔서 해로 적으시면 됩니다. 이게 20-3번을 푸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래프가 동시에 두 개가 그려져 있으니까 이렇게 연립부등식 두 개를 만들어서 푼다는 느낌으로 가셔야 되고 나중에는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한 걸 풀 때 이렇게 모아서 곱이 0보다 크다라는 꼴로 풀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래프 문제니까 쪼개서 풀었는데 나중에 이제 식이 주어지는 문제면 자, 곱해서 0보다 크다라는 꼴로 푸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이제 나중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좀 있을 겁니다.